자, 이번 시간에는 제15장 자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4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자본에 대한 내용은 자본이 자본 개요하고 그다음에 자본 거래, 그다음에 손익 거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될 거고요. 자본 거래에 속하는 것은 이제 주주하고 거래예요. 그래서 정자를 한다든지 감자를 한다든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본 거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손익 거래, 이익잉여금이 만들어지는 거, 혹시 마이너스로 결손금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등등이 손익 거래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보면은요, 자본 개요 해가지고 자본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앞에서 자본을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개념체계에서는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자산과 부채는 독립적으로 정의되고요. 자본은 양자의 차액을 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남는 게 주주 거다. 채권자가 가져가고 남는 게 주주 거다. 이런 의미로 자본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 왼쪽과 오른쪽 합계가 각각 이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은 잔여 지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요게 이제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주주 지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주주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유주 지분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거하고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지분상품이라는 용어예요. 지분상품이라는 용어.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이 자본에 대한 계약을 지분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계약,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 있을 수 있죠. 또 회사에 따라서 전환권, 신주인수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 지분상품 이야기할 때 자기 지분상품,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 지분상품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죠. 자, (649페이지에)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이라고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650페이지에 보면 1.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다. 또는 동그라미 2.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하는 의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가 뭘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들은 금융부채로 구분되죠.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보면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자, 이게 자기 지분 상품을 발행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발행할 주식 수량이나 또는 대가가 변동적이다. 둘 중에 하나가 변동적이다. 이러면 금융부채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지 않고 발행해야 되는 주식 수나 또는 받은 또는 받을 대가가 확정된, 둘 다 확정된 경우에는 지분상품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금융자산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금융부채에서도 말씀드렸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요. 자, 이제 650페이지에 보면은요,
자본 개요 해가지고 뭐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뭐 액면 주식이 있다, 무액면 주식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액면 주식 제도를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당 액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가령 정관에 우리 회사는 100원이다. 우리 회사는 5,000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그래서 일주당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자본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중요한데요. 발행 주식 수는 이게 이제 다시 나누어 보면은 혹시 발행한 주식 가운데 회사가 다시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 주식수하고 자기 주식수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법에는 보면은 기업 정관에 수권 주식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수하고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수 이렇게 합해가지고 수권 주식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651페이지 이제 자본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본거래 또는 손익거래 이렇게 두 가지 거래가 있는데요.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이야기해요. 거래 상대방이 주주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손익거래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본거래로서 이제 주식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주식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납입 금액이나 기타 회사의 이익이 되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되는 것은 자본잉여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항목들은 자본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손익거래들은 수익이나 비용 등은 결국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고 이게 이익잉여금을 구성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에서 정한 몇 가지 항목, 앞에서 배웠던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몇 가지. 그래서 그런 항목들은 기타 포괄손익이고, 얘는 BS에 오면은 기타 포괄손익 2개, 앞에서 제가 간단히 OCI 2개 얘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당기순이익일 때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익이 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실이 계속 나면은 당기순 손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숫자가 되면은 그때는 결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자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자본 분류는 책마다 좀 상이해요. 왜냐하면은 IFRS 기준서에서 자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이렇게 5개로 구분하고 있고 또 어떤 책들은 달리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책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5개로 구분하는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게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많은 회사는 이렇게 보통 주식만 발행하죠. 그럴 경우 그냥 자본금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선주를 발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 여기 등장하는 것들 대부분 오늘 배우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조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액면금액보다 크게 발행되면은 이렇게 주발초라고 하지만은 액면에 미달하게 발행되는 그런 경우 등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리고 감자하면서 이익이 나면은 감자차익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감자차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해서 유통되는 주식이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 때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이렇게 다 설명할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점거금 이런 것들 자본 조정에 들어가고요. 전환권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 그리고 뒤에서 배우게 될 주식 선택권 이런 것들이 다 요런 것들이 다 자본 조정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의 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표적인 예죠. 이거 말고 법정적립금으로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이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등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OCI 누계액이 여기 있을 수 있죠. 지금 처음 들은 용어들은 오늘 다 설명될 거고요. 또 일부는 앞에 회계원리에서 배우셨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자,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 가운데 가령 주식 액면이 100원인데 이걸 15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5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기업이 진행하면서 기업 상황이 나빠지면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모자라게 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발생하는데 이게 서로 반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퉁쳐가지고 두 개가 생기게 되면 퉁쳐가지고 어느 한쪽만 표시하게 되겠어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오늘 뒤에서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예. 653페이지를 보면은 종류주식이라고 있습니다. 종류주식. 상법에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여러가지 종류의 주식,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식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이익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대해서 권한을 서로 달리하는 그런 주식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이 제한되는 또는 의결권이 없는 그런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상환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은 발행하고 나서 회사가 다시 되사는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주식 이야기하는 거죠. 전환주식은 이게 주식이 발행됐다가 이게 우선주로 일반적으로 발행되고요. 우선주로 발행됐다가 이게 보통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게 전환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자, 시험에는 이익배당과 관련해서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적적, 비누적적 그런 말이 일단 있는데요.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우선주를 발행하는 조건이 누적적 우선주로 우선주가 발행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누적적 우선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배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당할 재원이 있어야지 배당을 하는 거죠. 이익이 생겨야지 배당을 하는 거죠. 반대로 배당할 재원이 없다, 이익이 없어서 배당할 재원이 없다, 그러면은 굶어야 되죠. 그럴 때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을 연체배당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적적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연체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그 후에 이익이 날 때 이 연체배당을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조건이면은 그게 누적적 우선주, 그렇지 않으면은 비누적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어요. 보통주는 어떤가요? 보통주는 그냥 그 연체배당을 준다 안 준다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죠. 그 이익 남는 게 있으면 주주들이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익 없으면 굶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적 우선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참가적 우선주라는 거는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기본 배당을 받은 이후에 남는 돈이 있을 때 추가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게 참가적 우선주예요. 그리고 비참가적 우선주는 어떤 거냐면은 그 우선주에서 정한 배당률이 있으면 그 배당률만 가져가고 남는 배당 가능한 재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비참가적 우선주다.
그리고 참가적 우선주는 그 남는 배당 재원을 보통주하고 똑같은 권리로서 가져갈 수 있는 완전 참가적 우선주라는 게 있고요. 그 배당 한도를 제한해 놓는 그런 우선주도 있어요. 그거는 부분 참가적 우선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어요. 예, 시험에는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654페이지에 있는 케이스 1과 같은 예가 객관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654페이지의 케이스 1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 이러면은 아주 확률 높은 문제가 배당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문제를 보면은 A사는 설립 후 1차년도, 2차년도에 배당하지 못했다. 연체 배당이 2번 발생했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납입자본은 A사의 설립 시점부터 3차년도 말까지 변동 없었다. 자, 우선주가 그게 액면 기준으로 액면은 이제 자본금을 보면 되죠. 액면 기준으로 자본금을 보면 우선주가 100만 원이고 보통주는 자본금이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본금 총액이 500만 원이고 자본금 총액이 500만 원이고 그래서 우선주 1, 보통주 4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거고 우선주는 매년 5%의 배당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을 한다면은 5%를 배당 지급하는 조건이다. 요구사항 3차년도 결산 후에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 80만원을 배당하고자 한다. 1차년도, 2차년도에는 배당이 없었는데 3차년도에 처음으로 배당 가능한 그 금액이 생겼어요. 장사에서 이윤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80만원을 배당하려고 한다. 다음 각각의 경우 우선주 및 보통주 배당금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주가 누적적 그 다음에 비참가적 우선주인 경우 그 다음에 뭐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뭐 우선주 조건이 지금 1부터 5까지 보면 각각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각각 우선주가 이렇게 발행됐다고 가정하고 보통주는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주는 얼마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먼저 연체배당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연체배당을 가져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 문제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연체배당을 가져가는 조건을 뭐라고 했어요? 누적적 우선주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우선주가 누적적 우선주다. 그러면 이전에 받지 못한 배당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체배당과 관련된 게 이제 누적적 우선주.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기본 배당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선주는 매년 5%의 배당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단기에 기본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단기에 기본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그 기본 배당을 하고 나서 남는 그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 배당 재원이 있을 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따져야 돼요.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 그래서 참가적 우선주라는 게 추가 배당 가능한 금액이 있을 때 이걸 뭐 똑같은 말이니까 자녀 배당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쉬울 것 같아요. 자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80만 원을
우선주가 얼마 가져가고 이제 보통주가 얼마 가져가고 이 8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런 문제죠. 여기 비누적적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비누적적이라는 말은 연체배당을 안 준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비누적적이다 그러면은 연체배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비참가적이다 라고 하면은 비참가적은 어떤 말이에요? 자녀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배당만 지급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간단한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이게 5%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100만원에 5% 하면은 5만원이 우선주 주주한테 기본 배당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배당만 가져가게 되겠고요. 80만원이니까 나머지 75만원이 보통주한테 갈몫이다. 두 번째, 비누적적 완전 참가적. 그래서 비누적은 연체배당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연체배당이 없는 거고요. 연체배당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분은 5%예요. 단기분 5만원이죠. 100만원에 5%. 그 다음에 보통주는 기본배당이 이렇게 그 5% 적용하면은 4배 되겠네요. 그래서 4배에서 20만원이 보통주 기본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25만원을 제외하면 얼마예요? 55만원 남았죠. 그래서 55만원을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1대4죠. 1대4. 1대4의 비율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5분의 1 가져가고 얘는 곱하기 5분의 4 가져가고 그래서 보통주는 64만원 우선주는 16만원 이렇게 가져가게 되겠다. 예. 자, 케이스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3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이니까 이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거죠. 연체배당 한 번에 5만원인데 지금 두 번 굶었기 때문에 연체배당이 10만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분 우선주 배당 계산하면은 이게 5만원이죠. 예. 그리고 이게 비참가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배당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되고 그래서 우선주 배당이 15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80만원 가운데 나머지는 65만원이 보통주 배당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그 다음 네 번째를 보면은 누적적 완전 참가적 우선주. 그 누적적이니까 연체배당이 있네요. 그래서 두 번 10만원, 단기분 5만원, 단기분 보통주는 20만원. 예, 우선주하고 같은 배당률이 주어진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얘가 20만원 가져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남는 돈이 35만원이죠. 35만원이고 요 80만원에서 35만원을 제하면은 45만원 남네요. 그래서 45만원을 나누어 가져가야 되겠죠. 완전 참가적 우선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누어 가져가면은 이게 5분의 1을 가져가고 이게 9만원. 그래서 이쪽은 24만원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는 45만원에 5분의 4 그래서 36만원 36만원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주는 56만원을 가져갈 예정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누적적 부분 참가적
그래서 누적적이면은 이제 여기 연체분에 대해서 두 번 굶은 거 10만원 우선주가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분에 대해서 그 기본 배당이 5%이기 때문에 5만원 가져갈 거고요. 우선주에 대해서 5% 적용한 거를 보통주에 대해서도 5% 적용한다고 가정하면요 20만원, 보통주도 20만원을 일단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제 남은 게 35만원을 제하면은 45만원 남았는데요. 45만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선주가 부분 참가, 총 배당 한도가 11% 한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5% 이미 가져갔으니까 6%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단기분이 11%, 총 배당 11% 한도. 그래서 6% 이렇게 차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총 사라진 게 41만원이고요. 41만원 사라졌고, 나머지 80만원에서 39만원이 보통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고요. 자, 요 39만원하고 20만원을 요 400만원에 대비해서 보면은요, 14.75%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주보다 더 많이 가져간 거죠. 왜 요런 계산을 해보느냐 하면은, 요거 미리 계산했기 때문에 혹시 요거 계산했을 때 요 11%보다 적으면은 안 되겠죠. 11%보다 요게 적은 비율, 요 합계가 11%보다 적은 비율이면은 얘도 같이 줄은 비율로 배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656페이지 보면은 상환 우선주라고 있어요. 상환 우선주.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좀 중요성이 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656페이지 줄치도록 할게요. 656페이지.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자, 상환 우선주는 일단 이제 우선주를 발행한 후에 회사가 다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우선주예요. 세 번째 줄에 상환 우선주에 대해 발행회사가 상환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발행한 회사가 상환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발행회사에게 상환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발행회사는 상환할지 말지 권한을 갖고 있다,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상환 우선주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그림 아래에 계속해서 보면은 상환 우선주를 발행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상환 우선주 소유자의 상환 청구권 행사에 의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환을 발행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행한 회사가 원하면은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분상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발행회사가 발행 조건에 아예 뭐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나, 또는 투자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인 경우에는 얘가 부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금융부채인 상환 우선주에서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래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근데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경우는 배당은 이익처분으로 분류한다. 이 그림으로 정리해 놨는데요. 자, 상환 우선주, 상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우선주예요. 근데 상환을 누가 결정하느냐? 발행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발행회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상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자본으로. 자본, 지분상품, 자본으로. 그리고 뭐
그 주주총회 결정을 거쳐서 뭐 배당 5% 준다. 그러면 그 지급은 배당으로 처분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분 상품이니까 당연히 배당으로 처분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발행회사가 해줘야 되는 경우, 그 발행 조건에서 뭐 몇 년 후까지 이것을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든지, 또는 그 발행 조건에서 투자자가 상환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든지, 예,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부채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당을 의무적으로 주는 그런 상환 우선주다 라고 하면은, 배당을 의무적으로 주는 그런 상환 우선주다 라고 하면은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하고, 예, 이것의 현가, present value, 현재 가치, 요것들의 현재 가치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주주총회에서 뭐 5%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자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어요. 형식상으로는 뭐 배당 지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회계상은 이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환 우선주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그래서 액면금액과 지급할 배당 금액을 합해서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지급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원금은 회사가 이렇게 의무 방어를 해야 되지만은 배당 지급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금융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그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만 금융부채로 인식하게 되겠고요.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그 금액의 현재 가치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되겠고요. 배당은 회사가 결정한다. 배당은 회사가 결정한다 라고 하면은 그 배당은 이건 회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이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으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죠. 기준서에서는 이거를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657페이지에 있는 케이스 2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를 보면은요, A사는 X1년 기초에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상환 우선주 100주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 X3년 기말 상환 금액이 10만원이다. 3년간 매년 연말 약정 배당이 4,000원이다. 한편 위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은 10%다. 이 10%는 이제 현재가치 계산하는데 써먹으라는 이야기 되겠죠. 요구사항은 보면은 다음 각각 독립적인 상황에서 발행 금액을 산정하고 X1년 기초 및 기말 그 약정배당이 4,000원이라 되어 있는데 약정배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에 필요한 분계를 제시하시오. 첫 번째, 위 우선주가 누적적 우선주인 경우. 누적적 우선주가 뭐예요? 연체배당이 발생하면 항상 지급해야 되는, 끝까지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자, 이 경우는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이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은 회사가 상환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인가요?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단에 따라서 얘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부채로 분류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조건에 보면은 첫 줄에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계약상 회사가 반드시 상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채로 분류된다는 거죠. 부채로. 근데 여기서 하나 부채에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할 게, 자, 요게 상환 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된다. 그러면은 그 배당을
회사가 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면은 이거를 그 부채에 포함되는 부채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위 우선주가 누적적 우선주. 배당을 계속 줘야 돼요. 배당을 피할 수 없는 경우야. 그러면 이게 부채로 인식될 금액은 부채로 인식될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4,000원은 누적 우선주기 때문에 매년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3년 후에는 반드시 또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10만원이에요. 그래서 3년 후에는 104,000원 상환이 일어나겠죠. 자, 할인율이 10%라고 하니까 1.1, 1.1의 제곱, 1.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요 현가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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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현가 계산해서 부채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85079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발행 금액이 85079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X1년 기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문제에 보면은 약정 배당은 기말에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금 그 약정 배당이 4,000원이거든요. 4,000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할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 부채가 할인 몇 퍼센트 했어요? 10% 했죠. 그러니까 10%만큼 시간같이 올라간다. 그걸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 가치가 1년 사이에 늘어난다. 850 반올림해서 8 이걸 이자 비용으로 해야 되고요. 지급액과의 차이,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4508이 차익이 되는데 요거는 이 부채의 상각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를 보면은 위 우선주가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배당 지급은 A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배당을 줄지 말지는 A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원본 부분하고 과실 부분이 회계처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10만원 상환해야 되는 거는 의무 상환이기 때문에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지급하는 거 이거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요게 비누적적 의무 상환 우선주다 라고 하면은 발행 금액이 얼마일까? 의무 상환 우선주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 10만원만 현가 계산해서 부채를 인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75132 이렇게 되고요. 그 현금만 기업에 유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 인식해 줘야 되죠.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할 거는 얘를 몇 프로로 땡겼느냐 그 문제죠. 몇 퍼센트로 땡겼나요? 10%로 땡겼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10% 늘어나죠. 그래서 요 부채가 10% 늘어나요. 그래서 7513만큼 1년 후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하고 요거를 이제 뭐 요 부채에 대한 요 부채 원본에 대한 금액이 10%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는 제로 시점에 75132인데 75,000원 정도인데 이게 1년 지나면은 10% 늘어난 뭐 82,000, 83,000 정도가 되고 다시 1년이 지나면 거기서 또 10% 늘어난 한
90901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90901이 되겠네요. 그리고 3년 말이 되면 또 10% 늘어나서 10만원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현금 4,000원 지급한 거, 얘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한 거니까 배당 지급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지급은 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상한 우선주에 대한 회계 처리,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은 이 IFRS에서 중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65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전환우선주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우선주,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그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환우선주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선주이고, 그리고 보통주식으로 이거를 통째로 바꿔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주식으로 전환권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주식으로 전환권을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선주도 자본이에요. 그럼 두 개가 자본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 두 개니까 이게 복합금융상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복합금융상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채와 자본이 결합된 경우에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가령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에다가 전환권이라는 자본을 붙인 거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는 사채에다가 신주인수권이라는 자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이 결합됐을 때 얘를 복합금융상품이다. 회계처리는 부채와 자본을 각각 따로 회계처리해준다, 이런 거였죠. 근데 전환우선주는 자본과 자본이에요. 그래서 복합금융상품은 아니에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전환권이 행사되면 전환우선주를 이렇게 보통주로 바꿔주는 그런 회계처리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환우선주 자체를 이렇게 보통주 발행 금액으로 보게 되고요. 혹시 전환우선주보다 더 큰 금액의 보통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주주한테 배당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돼요. 659페이지에 케이스 3이 있으니까 케이스 3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3을 보면은요, A사는 전환우선주 100주를 1주당 1,500원에 발행하였다. 주당 1,500원에 발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보면은 다음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분개하시오. 1. 전환우선주 발행 시점 분개. 100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했다. 그럼 얼마 유입됐나요? 15만원이 유입됐겠네요. 그래서 15만원의 현금이 유입되고요. 여기 자본금이라고 인식할 거는 항상 1주당 액면금액 에다가 액면금액에다가 발행 주식 수 이렇게 돼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 모든 금액이 PQ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프라이스하고 퀀터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액면 금액이 1,000원 100주 그러면 10만원 되겠네요. 10만원이 우선주 자본금이다. 그럼 나머지 5만원은 우선주 주발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문제 조건 두 번째에서 전환 우선주 중에 30주가 보통주 20주로 전환되었다. 자, 30주가 보통주 20주로 전환되었다. 그러면은 그
그 전환 우선주 30주와 관련된 것을 다 드러내야 돼요. 지금 요게 100주에 대한 거죠. 30주면은 3만원이고 15,000원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만원, 15,000원을 드러내고 보통주 20주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금액으로 보통주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주 20주니까 그리고 액면이 1,000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000원 곱하기 20주 이렇게 하면은 보통주 자본금이 2만원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25,000원은 보통주 주발초로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40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 요게 100주인데 40주면은 4만원, 2만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4만원, 2만원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70주를 발행했다. 그럼 대차가 안 맞죠? 예. 대차가 지금 여기 벌써 여기 6만원 없어졌는데 여기 7만원이 생기니까 대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익잉여금 가운데 만원이 소실되는 걸로 주주한테 몫이 더 갔다 고 봐가지고 이렇게 이익잉여금을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자본금은 변동이 없죠. 왜 자본금이 변동 없나요? 소멸되는 게 얼마예요? 장부에서 일단 우선주 없어지는 게 그 6만원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주주한테 만원 배당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총 7만원이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7만원이고 생기는 게 7만원이니까 자본금 변동이 안 생겼죠. 요 위에서도 자본금 변동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은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자본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